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시작할 겁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유용한 팁은 일단은 뭘 해라? 이렇게 선택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앞부분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뒷부분은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답은 애매한 게 아니고 명확한 게 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은 건 일단 넘어가고 분명하게 틀린 것만 찾으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은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 거야 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물 흐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맞네요. 확인했고요.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면은 꽃지고 새잎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피어있다.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찌어내니 값진 사물을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자 활용했고요. 의문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리를 보겠습니다. 옥루 고쳐야 더욱일로 무슨 하리 돼 있는데 이거 왜 지워졌지? 여러분들 리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은 요거 하려고 일부러 얘기는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서리적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단 이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자, 미음, 시간을 세분화했다. 아까 수 표현 얘기했을 텐데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일부러 늘려서 얘기하고 있다. 세분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앞부분만 확인해도 오답이 추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건 뭐다? 이 설명인데 정답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여러분들 낙관적인이라는 말 보이실 겁니다. 낙관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가 없죠. 왜? 뭐가 없으니까? 님이 없으니까. 님이 내 앞에 안 계시니까는 전혀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리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옥루 고쳐야 더욱 일러 무슨 말 하리? 이 부분은 뭐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내가 있는 곳도 이렇게 추운데 북쪽에 있는 임이 계신 곳은 얼마나 더 추울 것인가?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걱정이 드러나지 화자의 낙관적인 태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는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쌤은 1번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정답인 4번이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4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따라해 볼까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쌤들이 문제를 내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의 문장은 이런 식으로 감상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문제를 풀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A와 B 두 가지 공간적인 배경, 소재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A는 광안전이고 B는 하계입니다. 해서 지금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광안전은 어떤 맥락의 공간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공간? 님과 함께 있는 공간. 해서 우리가 어떤 공간? 염분이었던 공간이고요. 하계는 뭡니까? 시적 화자 혼자 씨름에 잠겨 있습니다. 왜요? 님이 없기 때문에. 해서 이제 그러한 맥락을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과 끼워 맞춰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화자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공간이고, 맞죠? 화자의 마음이 향해 있다. 누가 거기 있으니까는? 임이 있으니까는, 님이 있으니까는. B는 화자의 몸이 머무는 공간이다. 맞아요. 하계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A, 임과 함께 했기에 행복했던 공간이고, 너무 좋았다라고 첫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B는 임이 없기에 불행한 공간이다. 지금 이 시 읽으면서 우리가 안 좋았던 건 뭐예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어요. 불행하겠죠?
화자와 임의 쌍방향의 사랑이 존재했던 공간이고, 자, 님도 날 계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님이 날 사랑했던 건 어떤 순간에는 팩트였던 것 같아요. 화자의 일방적 사랑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맞아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방적인 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나 혼자 하는 거는 그리 썩 좋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올바른, 나에게 좋은, 나한테 좋은, 그쵸, 나에게 좋은, 내가 행복한, 내가 님보다 소중한 사랑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랑 이 다음 시랑 하면서 그 얘기를 제일 하고 싶었습니다. A와 B의 거리감.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거리감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힘든 비극적 상황을 드러낸다. 그러니까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았네요. 5번은 사실 볼 필요 없지만 보면은 화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초극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초극이라고 하는 거는 극복 정도로 초월, 이렇게 극복이라는 말과 초월이라는 말을 함께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A에서는 초극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과연 이런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B는 보세요. 현실을 초극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B는 끼워 맞추면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돼요. 현실을 초극하는 건 뭐예요? 님과의 재회죠. 님과의 재회를 모색하는 공간이다. 뭐 바라는 공간이다까진 되겠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뭐다? A는 굳이 초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누가 함께 있으니까? 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 보기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보기 내용은 한 2번, 3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가 한번 나올 건데 머릿속에 하나는 적어 놓읍시다. 충신, 연, 주, 지사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충신, 뭐예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무엇을, 주인을 뭐하는, 연모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충신, 연주지사. 그래서 충신이 주인을 연모, 사랑하는 노래 뭐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이랑은 세상이 다릅니다. 과거는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이고. 하지만 한자로 적으려고 하니까는 잠깐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사이에 존재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또는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자연스럽지만은 남자가 남자에게 또는 여성이 여성에게 사랑스럽다 하는 거는 조선시대에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군신이라고 하거든요.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 사실 요거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뭐 하면 안 돼요? 배신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맺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끝날 때까지 충성을 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누구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듯이 임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인 경우가 많죠. 거의 남자죠. 남자가 남자한테 바로 사랑한다 하면은 유교 사회에서는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시적 화자를 우리가 시인과 시적 화자는 별개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시적 화자는 시인이 만들어낸 서정적 세계의 또 다른 자아라고 했는데 이때 자아를 만들었는데 이 자아의 성별은 뭐다? 여성이다. 왜? 무슨 말을 많이 하려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아가 뭐다? 여성적 화자입니다.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누가? 신하가 바로 임금한테 사랑한다 얘기하기가 쑥스럽고 유교 사회에서는 좀 이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여성이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과해요. 우리가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표현들이 되게 과하고 너무 질척거립니다. 실제로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다? 임금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다 보니까는 표현이 좀 많이 과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품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충신연주지사의 꽃은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입니다.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알기가 훨씬 더 쉬워요. 요거 말고 나중에 시조도 있으면은 내가 또 찾아가지고 가르쳐 줄 거니까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쌤이 지금 여기 밑줄 그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기에 밑줄 그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보기 문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또는 보기를 근거로 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데 근거는 무엇이다? 보기라는 거예요. 즉 보기에 없는 말이 선택지에 나타나 있거나 보기에 있는 말이지만 시하고 매칭이 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여기 쓰인 말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말이다? 보기에 있는 말이에요. 난이도가 살짝 있는 겁니다. 난이도가 없는 문제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에 없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놔요. 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근데 그러면 연결이 잘못된 걸 찾아야 되는데 2번 보면은 임금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마음. 자, 이 시에서는 우리가 임금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보면은요, 북극의 별이 보인다. 임금 곁을 떠나 있는 신하로서 임금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까지는 맞아요. 임금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거는 이 시에 우리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확실한 키워드를 문제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다 던져줍니다. 이거는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문학은 여러분들 답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문학 자체가 감상이 되게 자유롭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시비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답이 깔끔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티나는 답이 문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티를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한 번쯤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이게 충신연주지사다 정도만 파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님에 대한 지적하자의 태도가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어떤 대상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았으면 합니다.